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 28분입니다. 강아지는 지금 현재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늘어졌죠. 사진으로만 봐도요. 그래서 깨우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미국이 상방 경직성을 만들어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저항을 좀 확인했습니다. 요거는 일단 아시아장에 안 좋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근데 미국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은 괜찮게 나왔죠. 그 점이 오늘 아시아에 좀 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중국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딱 보면 혼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어떤 시장을 움직일 만한 확실한 이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혼조해요. 지금 이제 4월 말인데요. 어느덧 4월 말이라고 하긴 좀 뭐한가요? 아무튼 이제 4월이 끝나가는데 4월 달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재료가 없었던 가운데 금리와 달러만 신나게 올라가고 있었죠. 아무튼 눈에 띄는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이 시장은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조하게 계속 마감이 되고 있고 미국도 한동안 옆으로 개걸음을 하고 있고요. 옆으로 기어간다고요. 옆으로 개걸음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결정적인 재료들이 이제 다음 주쯤에 나올 건데 빨리 그런 재료들이 나와서 이 시장의 혼란함을 좀 걷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서도 근데 시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는 진행 중입니다.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나오는 데도 있고 하락 추세 도중에 하락이 더욱 강화되는 이런 곳도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요즘에 계속 특히 이번 주에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 중국만의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됐다. 이게 이제 주목받으면서 중국 증시에서 최근에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특별한 더 안 좋은 악재가 있으면 이렇게 하락하는 거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나라들은 그 와중에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밤에 조금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미난 이슈가 나오죠. 드디어 오늘 밤에요. 오늘 밤 같은 경우 일단 유로존에서 뭐 CPI가 발표되는데 뭐 CPI는 사실 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유로존 거는 중요한 건 파월의장 연설이 될 겁니다. 파월의장이 하여튼 미국장 개장하고 나서 나오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 늦게겠죠. 파월의장이 요때 한 번 나와서 두 번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월의장 연설하고 라가르드 총재도 연설을 하네요. 하여튼 오늘 밤이 그래서 이 중앙은행장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날이라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재료로 해서 아마 오늘 밤 그리고 내일 한국 주식시장이 좀 요동칠 수 있겠죠. 요런 점들, 요게 이제 그래서 아무런 이슈 없던 조용한 날에 그나마 어떤 이슈가 오늘 밤에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보아오 포럼이 있었는데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연설이 있었는데 근데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국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어떤 뭐 경제가 그 경제에 더 뭐 그 경제를 살리겠다라든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든가 어쨌든 뭐 성장에 관한 이런 립 서비스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시진핑이 여기서 립 서비스를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실망감이 일단 뭐 중국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살펴보고 오늘 이제 한국 증시하고 뭐 여기저기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잘 오르다가 좀 장 막판에 미끄러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뭐 양대 지수 다 미끄러졌죠. 코스피뿐만이 아니고요. 일단은 358.5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하루 만에 완전히 속 시원하게 돌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자리가 358.5인데 아침에 갭상승으로 일단 이 자리를 넘어가서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걸 지지력 테스트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지지력 테스트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이렇게 조금 더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살짝 돌파한 차겠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가 완전히 안 차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지금 일단 이건 일단 턱걸이 한 거고 여기서 싸움을 조금 더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는 거,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자라는 거요. 다만 이제 오늘 어쨌든 윗꼬리가 달리면서 여기 어딘가 갭이 있었죠. 여기 이날 4월 7일 날 큰 폭의 개파락하면서 358.5가 저항으로 인식됐거든요. 여기 있는 이 갭을 오늘 살짝 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60 어딘가도 저항이 있구나 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가 됐죠. 물론 이게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꺾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 꼬리가 달렸지만 어쨌든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한 거고 중요한 저항을 살짝 넘어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단기적인 힘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좀 더 기다려 보다가 몇 거래일 동안 확실히 여기 어딘가에 뭐 저항을 뭐 다시 맞고 358.5를 다시 아래로 붕괴시키면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아래로 기울었구나. 이제 반등은 이제 뭐 지난 몇 거래일간 하나, 둘, 셋, 넷, 뭐 지난 몇 거래일간의 반등이 끝났구나. 358.5를 다시 붕괴시켜야. 그래야 이제 그런 반등이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삼성전자 먼저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그런 그림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오늘 좀 급하게 올랐다가 어딘가에 저항을 맞고 또다시 밀렸죠. 그렇지만 이게 하락 마감인가요? 이거 음봉인가요? 아니죠. 양봉이죠. 일단 더 올라가긴 하겠다. 일단 올라가는 이 힘이 남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거예요.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으니까 내일부터 무조건 하락이다. 여기에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내일부터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직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 38,000원 초반대에 있는 어떤 그런 저항 자리가 무겁구나. 이런 거를 그냥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중요한 자리는 37,000원이죠. 37,000원이 붕괴가 되면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한 3, 4거래일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움직임이 너무 급했죠. 여기에 대한 일부 쉬어가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한 3거래일, 4거래일 쉬고 있는 건데 더 쉬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내일부터 다시 달려도 이상하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내일부터 달려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이 하락이 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진 그죠? 그냥 지켜보면 돼요. 아직까지 뭐 딱히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일단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이 힘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아직 그리고 그 싸움 결론이 나지 않아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좀 생각보다 좀 한국 주식시장이 좀 뒷심이 약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좀 느끼긴 했습니다. 이 테슬라 실적 이런 거를 핑계로 해서 오늘 장중에 한국 시장 장중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7%, 8%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 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르다가 쫄딱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중국의 영향도 아마 받긴 받았겠죠.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은 뒷심이 좀 약하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림이 좀 위험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거면 오늘 갔었어야 되는데 더 올라가고 싶으면 오늘 올라갔었어야 시장이 좀 안전해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자리 고점 결과적으로 요날 4월 14일 날 만들어놨던 이 자리 저항을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을 의식하고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한 3거래일째 저항을 멈추고 아래쪽으로 중요한 지지선인 1295 이런 거에 대한 싸움도 3거래일째 했는데 여기서 밀렸다라는 거는 일단은 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4월 12일부터 시작된 요런 반등 흐름이 이제 좀 멈추거나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이게 여기에 한번 지금 두 번째 확인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1300짜리를 여기 한번 두 번 확인하고 미끄러지는 거라서 이 오늘의 하락의 의미는 더욱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게 한동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이 반등
이게 그죠? 반등하는 힘이 좀 좋았죠, 한동안. 근데 이 보시면 오늘부로 해서 좀 급격히 좀 다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코스닥 시장을 뭐 매매하시는 이런 분들은 오늘 나온 음봉의 의미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내일 같은 날은 이제 하락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항 누적시키고 어딘가 붕괴시켰으니까 달려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달리지 못하면 또다시 위로 올라가고 시장은 또 혼란에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 이 정도를 이야기했고,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간단하게 점검만 하자면은, 일단은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분명 하락했단 말입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조정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약세죠. 어제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위안화 약세가 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도 약세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 1236원, 37원 정도에서 지금 여기 한 번 해서 지금 두 번째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지지력들을 만들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 지지력 확보되고 위쪽에 있는 매물이 소화가 되면 다음번에 1245원 혹은 이제 그 이상까지도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솔직히 원달러 환율이 이런 그 우상향으로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무슨 코스피가 좋고 대형주가 좋고 그죠? 그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상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그 신흥국 주식들의 숙명입니다. 원화 약세 아니 저기 통화 약세 나오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중국 증시 오늘 급락한 중국 증시하고 위안화 같은 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안화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힘을 모았다. 자그마치 한 달 가까이 여기서 결과적으로 충전을 한 거 아닙니까? 상방 에너지를 누적시키고 그거를 3거래일 동안 이렇게 뽐내고 있는 강력한 모습. 강한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오래 전에 이미 추세는 전환됐고 시원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위안화 강세 추세는 끝났고 위안화 약세 추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추세 전환되고 나서 처음은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1단계는 끝나고 나서 이제 기울기가 살짝 가팔라지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원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위안화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중국 증시가 안 좋은 거는 당연한 거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어쨌든 오늘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도 위안화가 저렇게 속 시원하게 위쪽으로 쐈다라는 것은 아무튼 우리 중국 정치인들,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속 쓰린 모습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상해 종합이고 뭐고 이렇게 보시면은 급락을 했다. 뭐 급락의 이유가 뭐 위안화가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거 다 잊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 자리는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긴 해요. 왜냐,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었거든요. 여기 어딘가가 상해 종합입니다.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뭐이 자리 깬 다음부터는 여기는 뭐예요? 여긴 매물대가 없죠. 여긴 보시면 폭락했다가 하루 만에 되돌렸던 자리잖아요. 별 거래량도 없이 급락하고 별 거래량도 없이 반등하고 하루 만에 급등 급락을 했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으니까 여기는 매물대 없으니까 하락하기로 마음먹으면 급락이나 폭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했다라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 증시의 이 미래는 조금 좀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하락 추세 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안 좋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얘도 충분히 급락 쏟아질 수 있죠. 물론 오늘 급락에서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아무튼 홍콩은 제가 봤을 때 여기 라인 정도가 붕괴가 되면 여기 이 라인은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없죠. 예,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붕괴되면은 홍콩도 또 와르르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이래저래 해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뭐 아무튼 얘도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거운 저항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요. 아시아라고 해서 뭐 일관적으로 다 오르고 일관적으로 다 하락하고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혼조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위안화라든가 아니면은 그저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면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져 있으면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 증시처럼 이게 버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떤 커플링 되고 그런 시기는 아니죠. 그죠? 전 세계는 지금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아마 커플링은 내일부터 정도는 커플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파워르장 연설이라는 그래도 쓸만한 재료가 나오니까 오늘 밤에요. 이걸 재료로 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일관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신나게 잘 상승 중입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 중이긴 하죠. 여전히 하락 추세 중이고 또다시 무거운 어떤 저항대에 바싹 다가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그 전쟁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무튼 근데 문제는 오늘 밤에 이제 파워르장 연설이나 오늘 밤에 CPI 발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긴축에 관련된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긴 하겠죠. 하여튼 몇 거래일 동안 잘 반등을 해 왔는데 위쪽에 저항이 많이 있고 또 그리고 그 긴축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합니다.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밤 그래서 이제 미국 그죠? 오늘 밤 미국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저항 테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S&P하고 미국하고 분명히 저기 S&P하고 나스닥하고 다릅니다. 나스닥 숏배팅 이거는 근거가 있고 이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왜냐 어제까지 해서 여기 선물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한 6거래일 혹은 5거래일 정도 어디엔가에서 분명히 저항 맞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얘는 숏배팅을 할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근거가 있는데 S&P는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S&P는 어제부터 해서 이런 중요한 저항을 안착하거나 이 저항을 소화해 놓은 모습이라서 나는 S&P 숏배팅을 하려한다. 그거는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스닥은 어느 정도 그죠? 저항이 있지만 S&P는 지금 보시면 물론 이거는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이게 미국 본장이 개장하고 나서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의미가 없는 값이긴 한데요. 근데 분명히 나스닥보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나스닥보다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숏배팅 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요. 이 S&P 같은 경우는 이 내용물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마냥 나스닥 마냥 악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혼조한 구간일 수 있으니 약간 각계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나스닥은 약하니까 나스닥 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CPI 발표와 파워르장 연설을 앞두고 신나게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요즘에 달러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좀 급하게 움직였죠. 너무 달러가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신나게 조정 중인데, 이게 물론 오늘 밤에도 이렇게 계속 마감을 이렇게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움직임이 좀 분명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오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움직이는 건 그다지 신경 쓰지 말자고요. 지금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월의장님 연설한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다만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선물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 선물이 오르고 있고, 달러가 오르고 있고, 아니 참, 달러는 내려가고 있고, 뭐 금리는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걸 지금 이 시간에 이런 흐름을 체크를 하는 거는 그 주식 시장이나 이런 그 금융 시장이 속임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님 연설하기 직전에 신나게 북치고 장구치고 있으면 파월 의장 연설한 이후에는 북치고 장구칠 만한 건덕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반영 이런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설하기 직전인데, 연설하기 직전은 아니에요. 연설은 이제 그 연설은 한참 뒤에 있는데, 연설하기 직전에 지나치게 달러가 많이 떨어지고 있네, 지나치게 뭐 금리가 오르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달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파월 의장 연설한 뒤에는 무조건 달러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달러가 지금 현재 조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머릿속에 노트는 해놓을 필요가 있다. 최근에 올라왔던 속도에 비하면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파월 의장님 연설하시고 나서 이거 다 아래 꼬리로 변하면서 위로 올려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정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꼭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생각 정도 머릿속에 가볍게 넣어놓고,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이겠죠.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 어딘가가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무슨 연설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가 왜 지지선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거래일 동안 여기서 지켰죠. 이 자리가 99.8 정도 되는 자리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벌써 이까지 내려와 있으면, 이게 파월 의장님 연설하시고 나면 이거 깰 가능성이 높을까요? 글쎄요, 일단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고, 국제유가 한 번만 좀 보고 마칠게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시면 이제 100달러에 대한 지지력을 어젯밤에 다시 일단 확인을 했거든요.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숏배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100달러 빨리 깨고 95달러를 빨리 깨야 희망이 있는 거지, 자꾸 100달러 지지하고 95달러 지지하고 있으면 이 숏배팅 한 분들께는 이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밤에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밤에 이렇게 상승 마감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삼각 수렴형이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지금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뚫고 나오고 나서 요렇게 다시 한번 여기 어디 지지하고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상승 마감하고 이러면요. 어젯밤에 100달러 왕창 붕괴시켜 버렸으면 또 다시 유가는 혼조세를 계속 보일 수도 있었는데, 일단 어젯밤에 100달러 부근을 일단 강하게 지지를 하긴 한 모습이라서, 요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요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숏배팅 하신 분들, 어제 하락했다 뭐 이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